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비중을 많이 가져간 상황에서 이제 핵심 자산으로는 보통은 우량한 것들 많이 담으셔야 되죠. 어떤 특정 섹터 기준으로 가령 디파이 혹은 AI 혹은 뭐 대표적인 레이어 1 이런 것들은 이번 시즌에 내러티브도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확인들도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우량한 것들 위주로 담아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면 알트코인은 지금 거의 막 폭락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우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원래 변동성이 월등하게 높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트코인이 빠지는 거는 저는 이제 현금 유동성과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원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리스크 해지 자산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가격 방어를 좀 잘 해야 되죠. 금처럼 불확실성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 더 올라줘야 되는 것들이 실질적인 시나리오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굉장히 더 많은 기관들 차원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먼저 비트코인부터 현금화를 해가지고 돈을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 기관들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팔자고 보니까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팔 게 뭐가 있을지를 보면은 알트코인부터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중에서도 장기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부터 먼저 매도를 해서 지금 현재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의해서 낮은 것들부터 먼저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는데 특히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작은 어떤 유동성에도 가격이 크게 휘청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관들이 만약에 뺐을 때 혹은 마켓 메이커들이 가격을 뺐을 때 이 물량들을 알트코인은 그거 실제보다도 더 크게 휘청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빼고 있는 물량도 알트코인 대비 조금 적겠지만 그럼에도 가격 방어를 갖다가 높은 시가총액이 잘 방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한 거죠. 알트코인도 사실 비트코인이 내려갔을 때 지금은 알트코인만 보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우상향으로 향하는지 조금 더 보고 이 알트코인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의 마이너스가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심하게 바닥을 잡아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실을 보통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방향성을 잡고 나서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데 그럼에도 원래 정석적인 타이밍은 이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더 바닥에 가까울수록 더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 미실현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해서 장기적인 우상향에 대해서 확신, 이건 어떤 내 기분에 의한 게 아니라 데이터와 지표 그리고 내러티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이 이제 중요한 기회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방향을 조금 더 잡고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정성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솔라나랑 XRP는 또 ETF 승인 절차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나요? 네, XRP와 지금 솔라나 ETF는 아마 승인이 됐을 때는 이 두 가지 코인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만 이 두 가지 코인 말고 알트코인 전반에 많은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과연 다른 알트코인이 가능한 것인가? 이건 어떤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승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이 또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뀌는 것이고 또 제도적인 자산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한 번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장기적인 상승세로 연결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가령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니까 오히려 하락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고 나서 이후에 기관 물량이 들어왔을 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현물 ETF도 처음에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승인이 됐을 때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펀더멘털을 봐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이 승인 전에 먼저 오르고 나서 이후에는 오히려 셀도 뉴스가 나올 가능성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솔라나 리플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ETF로 나올 만한 코인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신청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요? 지금 10개 정도 이상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솔라나와 XRP가 가능성이 굉장히 가장 높고 그쵸? 무엇보다도 솔라나 XRP가 됐을 때 흥행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쵸? 지금 현재 1순위는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지금 라이트코인에 대해서는 승인 가능성을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는 9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 라이트코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라이트코인이 전통적으로 여러 어떤 기관들이 채택을 할 때
때 가령 EDXM이라고 해서 기관들이 투자하는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라이트코인만 거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어떤 지표들 인덱스에서 라이트코인은 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증권성 이슈가 없고 비트코인과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의 어떤 채택이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1순위이긴 한데 흥행권에서는 솔라나와 XRP가 클 거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따라오고 있는데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 두 개보다 더 높은 확률을 하나를 제시를 했는데 이건 저도 약간 예외긴 했는데 2위를 도지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왜냐면 도지코인이다. 저도 그 질문을 하려 했었어요. 근데 밈코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도지코인은 이제 민코인 반열에서는 좀 벗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정말로 이건 아무런 사용성 없이 정말로 밈에 의한 효과여야 되는데 도지코인이 밈에 의한 어떤 상승발은 사실 지난 대세 상승장에 조금 마감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달라진 입지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지코인을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지코인이 이제는 민코인의 어떤 반열에서는 완전히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이런 비슷하게 민코인의 반열을 좀 벗어나고 있는 코인으로 대표적인 게 시바이누와 페페 정도 그리고 봉크 정도까지를 그것도 민코인이잖아요. 네, 페페 코인을 이제 사용성에 대한 반열로 지금 올려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페페에서 이제 계속해서 메인넷을 걔네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이후에 여기에서 어떤 사용성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순수하게 이 밈에 의한 상승발에서는 이제는 조금은 궤도가 벗어난다. 결국은 이거는 사용성이 벗어난다는 건데 민코인이 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유행에 일일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밈에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언젠가 가격 하락은 뭐 시간 문제라고 대부분 보는 거죠. 근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도지파더의 어떤 뒷배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현재 도지라고 하는 부서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요 내러티브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왜 일론 머스크가 왔는지가 중요하냐면은 이 도지코인이 무제한 발행되는 코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과 다르게 화폐로서 사용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향후에 정말 이 온체인상에서 거래가 더 활발해졌을 때 테슬라를 거래할 때나 스페이스X에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이 계열사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들에서 도지코인을 채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반열이 달라졌고 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미 레이어2로서 본인들이 메인넷으로 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3위와 4위로 이제 꼽고 있는 것이 솔라나와 XRP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폴리마켓에서는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대략 85%에서 80% 사이 나오고 있고 XRP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75% 사이 정도 나오고 있죠. 알트코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밈코인도 어쨌든 시총이 커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면 이것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칙이 있는데 처음에는 먼저 사람들을 모으자. 그래서 커뮤니티가 먼저 가는 게 이 크립토의 문화인 거고 커뮤니티가 아주 극대화돼 가지고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또 다른 자본들이 또 유입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요 대표적인 예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 지난 대세 상승장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내러티브 코인 그러니까 FTX의 뒷배를 탄 알라메다 리서치가 밀어주는 코인 요런 정도의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펀더멘털이 이더리움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 배경에는 이후에 완전 폭락하고 90% 폭락한 이후에 반등하면서 이 과정에서 들어온 자본들과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을 완전히 개선을 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먼저 사람들 관심을 많이 모은다. 그러면은 우선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관심이 완전히 끌기 전에 먼저 내가 점유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시장을 갖다 계속해서 이제 발품을 팔면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봅니다. 연이코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할게요. 아니 이제 코인들도 뭐 이렇게 신생 코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신생 코인은 보통 하루에 갑자기 올랐다가 팍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단타하고 이게 밈이니까 네. 약간 나중에 조금 떨어진 거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약간 펀더멘털이 있을 때 다시 해가지고 또 팔고 이런 공모주 투자하듯이? 네, 이런 건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워낙 큰데다가 이게 한번 떨어졌을 때 바닥을 짚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지표가 다양해가지고 네. 막 여러 가지 사이트들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의 비교적 저평가 구간을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면은 비트코인은 충분히 담을만 하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지표들을 통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민코인은 그런 지표 자체가 전무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 되면 진짜 많이 떨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하 5층, 10층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마이너스 70%, 그 다음날 되면은 마이너스 90%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닥을 짚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민코인은 내가 처음에 들어가거나 아예 에어드랍으로 처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가격까지 떨어졌다. 모든 지표들을 봤을 때 이거는 뭐 바닥 중에 바닥이다. 이 정도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이 민코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민코인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 한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아서 의미한 자본들 혹은 마켓 메이커들의 자본들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 코인이 이제 이때 하락하고 나면은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면은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어렵죠. 대부분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좀 뭐 ETF처럼 분산 투자하는 방법 없어요? 알트코인들? 알트코인은 반드시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에 몰빵 투자하면은 대부분은 실패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비중을 많이 가져간 상황에서 이제 핵심 자산으로는 보통은 우량한 것들 많이 담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적게 담아도 60, 70%는 그래도 안정형으로 좀 가져간 상태에서 위성 자산 개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특정 섹터 기준으로 가령 디파이 혹은 AI 혹은 뭐 대표적인 레이어 1 이런 것들은 이번 시즌에 내러티브도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확인들도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우량한 것들 위주로 담아가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참고할 만한 거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최근에 담고 있는 코인들 보면은 뭐 에이브 같은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또 많이 들어보셨죠. RWA의 대표적인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일단 이번 시즌에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나 펀더멘털적인 것들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프로젝트를 막 몰빵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에 따라서 일정 부분 담으셨을 때 유의미하게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코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누가 좋다더라 혹은 뭐 이게 뜬다더라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투자를 하면은 대부분은 올라갈 때 이렇게 갔다가 원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하향을 하죠. 그런데 이 좋은 코인들은 차트로 봤을 때도 가령 에이브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등락은 컸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큰 흐름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좋은 프로젝트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게 좀 캐시우드 ETF처럼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일일이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두루두루 좀 투자하는 뭐 ETF 형태처럼 그렇게 하는 건 없는 거죠, 지금. 참고할 만한 가장 좋은 거는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걸 잘하냐면은 2021년에는 사실 조금 약간 의아한 포트폴리오들도 있었고 뭔가 미심쩍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이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다른 어떤 기관들 대비로 안정성과 펀더멘털을 많이 고려합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켓 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민코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민코인이 펌핑되는 이유는 마켓 메이커들이 돈 놀이를 하기 때문에 펌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펌핑된 거는 마켓 메이커들이 한번 펌핑을 시킨 거고 그때 올라타면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그걸 유의하셔야 되는데 또 VC 같은 경우는 너무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 토큰이 이미 발행이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완전 초기 투자자들. 그래서 양극단을 좀 제끼고 뭔가 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어떤 것들을 가져가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좋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도 그렇지만 매 분기마다 우리가 요런 코인을 검토하고 있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공지가 뜨면은 한번 리스트를 봤을 때 이 납득이 되죠. 아, 이 코인을 뭔가 검토하는 이유를 알겠구나. 일단 내러티브적으로 좋고 펀더멘털도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명확하게 섹터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 안 파는 게 거의 기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완전 장기 보유인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알트코인은 반드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은 장기 매매를 했을 때는 특히 뭐 민코인은 그냥 알뜰 없이 다 파셔야 되고 근본적인 코인들도 떨어질 때 낙차가 30% 40% 가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이 오는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이 시그널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활용하는 시그널에서는 보통 선물 거래 지표들을 많이 보거든요. 선물 거래 지표들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나 심하게 선물 거래에서 롱 포지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열되는 구간들이 뚜렷하게 나와주는 거죠. 그런 구간들에서 펀딩 레이트가 롱 포지션에 아주 치중이 돼가지고 레버리지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구간들이 왔을 때 롱 포지션이 크게 청산이 일어나는 구간들을 또 이게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그 구간들을 명확하게 다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이 또 탁 터지게 되면은 그때는
다른 지표들을 좀 보는데 가령 현물 어떤 CVD라고 해서 이 누적 볼륨들, 거래량 데이터값들을 또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또 같이 꺾이는 징후들이 나타나거나 그 외에도 몇 가지 징후들이 꺾이는 것들이 보이면은 선물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좀 꺾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조금 당분간은 이 침체 국면이 오죠. 왜냐하면은 한번 롱 포지션을 크게 청산하고 나면은 연쇄 청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의 패닉 셀링이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구간들이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팔아야 되는 구간은 펀딩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에서 변곡점이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으면 그때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30%든 50%든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정말 우량한 것들만 가져가서 이것도 비트코인처럼 두드려 맞고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럼에도 대세 상승장 정점에 갔을 때는 아무리 중간에 많은 굴곡이 있어도 월등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는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에서는 둘 다 이번에는 굉장히 동등하게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뭔가 내러티브가 잘 맞는 특정 코인에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우후죽순 다 펌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엄선해서 알트코인을 선정하지 않으면은 그 기회를 얻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의 행보들에 부합되는 그리고 미국의 내러티브에 부합되는 그리고 뭔가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들에서 내러티브에 부합되는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전하게 가는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으로는 재미를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이 좀 투자할 만한 알트코인 어떤 범위들이 좋을까요? 완전 신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걸 한번 좀 분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보냐 하면은 섹터를 만약에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민코인보다 레이어 1들 즉 인프라들이 더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서 어떤 코인들이 가장 부각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트럼프 일가들의 방향성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전통금융과 크립토를 융합해야 되겠다는 스탠스가 정말 명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통금융과 이 크립토가 융합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레이어 1들도 있겠지만 디파이나 RWA 섹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AI, 지금 대세는 AI다. 빅테크도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AI에서 뭔가 근본이 될 만한 코인들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레이어 1이 가장 좋고 그 다음 디파이, AI는 아직까지 크립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내러티브가 좀 가깝습니다. 즉 특정한 결과보다는 그냥 AI 좋다고 하니까 같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1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든든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역시나 솔라나가 그래도 가장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저평가죠. 근데 이더리움이 무너지면은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이더 비트코인 비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이더리움이 출발하는 게 알트코인의 시즌에 문을 연다라는 개념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더리움은 강제로 끌어올려서라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무브먼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 트럼프 일가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매집을 하는데 요 무브먼트 언어가 이제 에토스나 수이 같은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의 기반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너무 내러티브 단계이긴 하지만 왜 무브먼트를 살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나오면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은 이 무브먼트 기반의 블록체인이 도입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1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계열에서는 가장 지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이 에이브라고 해서 아베라고도 부르는데 이 프로젝트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프로젝트들도 지금 가격 퍼포먼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그래도 탈중앙화 거래소의 입지로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도 좀 옮겨가서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뭐 주피터라든지 뭐 지토 이런 프로젝트들도 좀 보시면은 이 안정성과 더불어서 약간의 수익성들을 더 가져가실 수 있고요. AI는 제가 본격적으로 어떤 특정 코인을 말씀드리긴 좀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GPU 공유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가장 그래도 펀더멘탈 상으로 조금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AI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들을 좀 보시는 가운데서 뭔가 이 성장성을 발할 때는 AI 에이전트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 내러티브지만 요것들이 이번 시즌에 어떻게 가게 될지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은 많은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여력이 있다면 뭐 1에서 2% 정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 보시는 것들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들어보니까 모르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네, 계속 바뀌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그 에이브라든지 주피터 같은 프로젝트들은 지금 각 이더리움과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 터줏대감처럼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도 가장 좀 안정성까지 좀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더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다만 변동성은 본인이 굉장히 많이 감당하셔야 된다. 공부를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 조금 트래킹을 해야 되는 영역이네요, 알트코인.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손품을 안 팔면은 투자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 지나면은 언제 마이너스 50%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알트코인 몇 개 가져가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정답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10개를 갖다 매일마다 보면서 흐름을 트래킹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개 가져가는데 그렇게 안 되시면은 더 줄여셔야 되죠. 비트코인은 좀 단순한데 알트코인 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알트코인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알트코인은 수익률이 비트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더 많이 내려가는 코인들, 만약에 시가총액이 이제 100위권을 넘어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2배가 할 때 10배씩 가기 때문에 그 유혹을 갖다 참지 못합니다. 테마주처럼.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여쭤보면은 제가 이 범위에서 이 정도를 알려드리면은 저 같으면 요 정도 범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 범위에 있는 것들 가장 끝에 있는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 이거 굳이 왜 이렇게까지 선택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막 여기로 더 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 지나고 보면은 이 코인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절대 다수는 이 앞쪽에 든든한 쪽에 싣고 요것들은 진짜 100만 원 넣어도 100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1억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계산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계산입니다. 그거는 1억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하면은 테슬라도 옛날에는 신생기업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신생코인이었던 거, 테슬라도. 그런 초창기를 찾아서 리스크를 같이 동반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은 것들을 같이 좀 안전하게 좀 타고 갈 거냐, 이 전략을 좀 스스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주식 대비로도 검증 절차가 너무나 덜 또 까다로운 데다가 미상장 코인을 갖다 막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펀더멘탈이나 검증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알트코인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대부분은 가령 특정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 코인이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하면은 이 이슈를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장 위험한 전략이죠. 아무것도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한 투자보다는 원래 어차피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알트코인 ETF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수 추종하듯이 차라리 그냥 알트 싹 다 분산해서 투자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 수익률 추구할 거 아니에요. 알트 시총 따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좀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덱스 ETF도 신청이 되고 있고 아마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좀 잘 초대한 것 같은 게 얼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이랑 세상이 서로 다르다. 이걸 정말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알트코인 저요 왜요? 비트할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책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책 깨알 홍보 간단히만 하면은 어떤 이제 마음가짐부터 해서 전략들을 좀 효율적으로 잡아가실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일단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일 구입하셔도 이런 것보다는 서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심하게 좀 무리수를 두거나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알트코인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